네, 안녕하세요. 용의자와의 수사반장 정미옥입니다. 오늘도 투자자들을 현혹시키는 종목들 수사해보겠습니다. 오늘 수사를 도와주실 수사관 두 분은 토마토 투자자문 박한샘 운용역, 토마토 투자클럽 김대복 전문가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에서의 새 용의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CTC 바이오, 두 번째 용의자는 크라운 제가, 세 번째 용의자 삼성정밀화학. 네, 이 용의자 하나씩 불러서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용의자 CTC 바이오, 그의 알리바이는 미국 진출 기대감, 추가 상승 여력 충분. 네, CTC 바이오. CTC 자임이죠. 미국 식품의약품 FDA 승인을 받으면서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네. 오늘은 또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미국 진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은 알리바이가 이게 이제 굉장히 파괴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패스가 되면 유럽이라든가 전 세계 거의 다 패스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 있는 뉴스입니다. 요즘 가장 또 핫하기도 하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16년도에 FDA 승인 받아서 이 사료 첨가제를 넣어서 이것이 이제 잘 팔린다 해도 매출액을 맥스로 잡았을 경우 300억. 네. 그다음에 이제 가장 적게 잡았을 경우는 한 23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 250억 팔린다고 봐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한 분기, 그러니까 1, 4분기에서 한 분기 1년에 3개월치 매출액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매출액 비중의 25% 정도밖에 효과가 없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시가총액이 약 3,200억인데 매출액이 한 250억에서 300억 늘어난다고 해서 단기로 떨어졌다 급등 나온 이 주가에는 좀 다 반영되지 않았나. 오늘 급등 나왔다고 윗꼬리 탄 이유가 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단발성 오늘 거래량 급증된 것이 오히려 네. 호재 플러스 단기 급등 매물벽이 형성됐고 네. 단타 물량들에게 물려있기 때문에 이 주식이 단기적으로 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네. 좀 체포 성향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네. 잠깐 한번 보죠. CTC 바이오의 분기 실적입니다.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2015년도 9월 달에 마이너스 29억, 네. 264억 팔아서 마이너스 29억, 마이너스 10%. 네.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30억이죠. 이번에 FDA 승인권으로 이 정도 매출액이 늘어나서 좋아진다 하더라도 이 지금 계속 적자와 흑자를 오가는 이 회사에 주가를 견인할 만한 특별한 매력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과감하게 바이오들 흐름 좋을 때 체포해서 네. 다른 걸로 좀 갈아타는 게 어떨까 그렇게 좀 판단되네요. 네, 일단 CTC 바이오 첫 번째 용의자 과감하게 체포 의견이 먼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이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알리바이는 맞는 것 같아요. 16일 날에 이제 CTC 자임이 FDA에 승인이 났으니까 결국 이제 미국의 시장이 열렸다고 봐야 되고요. 미국 시장이 전 세계 동물 첨가제 시장에서는 가장 큰 시장이 이 전체의 25% 정도 차지하는 가장 큰 시장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알리바이가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사가 이제 국내 작년 이제 12월 달에 미국의 에포트사를 비롯해서 국내의 제약사들과 지금 현재 인체약품에 대한 지금 계약을 이제 판권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의 오늘 상승 요인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결론적으로 3번의 증거 자료, 지금 현재 시장의 국면이 이 종목이 이제 루머에 사서 뉴스에 팔자는 이런 국면 아니냐. 그래서 지금 현재 바로 셀더 팩트 효과가 나올 수 있는 이런 국면이다. 그래서 이 종목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체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CTC 자임에 대한 기대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표를 하나 보면 예사의 어떤 매출 구성을 보면 예사는 인체용 약품을 25% 정도 가져가고 있고
전체로 동물의약품을 75%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TC 자임이라는 이 제품이 미국에서 승인이 났다는 것은 이 회사한테 굉장히 큰 겁니다. 회사가 올해 연간 매출액이 한 1,2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판권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제 매출이 300억 정도 난다면 한 20% 정도의 효과가 있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큰 거죠. 이미 이제 중남미 시장에서 120조 정도의 작년에 그 매출이 발생됐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큰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로 국내의 판권 문제인데 이거는 인체약품입니다. 인체약품의 판권인데 이 회사가 그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시알리스 필리명 그러니까 그 발기 부전증 치료제를 만드는 회사이고 이 판권을 파는 건데 이게 이제 에보트사와 이미 계약이 됐고 우리나라에도 판매가 돼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성장의 발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전체 매출의 2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동물 첨가제 이게 내년에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이 회사가 이제 막 1,2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왔는데 작년에 적자에서 올해 흑자로 전환하는 이런 시점인데 아직까지 흑자의 전환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예상치가 접목했을 때 올해 한 1,400억의 영업이익 100억 정도 나온다. 이 수치가 단순한 수치이고요. 그런 흐름이라면 이건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가 지금 보면 그 바이오주 관련주들이 다른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좋은 시점에 이런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올라온 거고 실질적으로는 16일 날 발표되고 조정받았다가 오늘 분위기에 왔다면 오늘 거래량이 대량으로 쏟아졌다면 이 자리는 따라가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청산하고 이 자리에 최소한 4분기나 1분기에 실적이 나오는 시점이 돼야지만이 시장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봐서 이 종목은 체포 의견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TC 바이오 수사 결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 수사관의 의견이 서로 일치가 됐습니다. 미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는 한데요. 하지만 매출액이 300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이 주가를 견인할 만한 그런 요소는 아니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아직 흑자 전환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단발성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매물벽이 형성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조금 더 실적을 보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점에서 과감하게 체포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CTC 바이오 체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용의자는 크라운제가, 그의 알리바이는 해태제과 상장 기대감, 조정 후 추세 전환 시도. 네, 크라운제가 계열사 그 해태제과의 상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분위기에 이제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오늘은 또 급등이 나왔습니다. 정말 상장 기대감으로 추세를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알리바이는 맞아요. 네. 맞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알리바이라기보다는 사실 증거, 네. 팩트이고 상장할 걸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조정 후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오느냐 안 올라오느냐는 문제겠죠. 저는 그러나 이 해태제가 상장에 대한 어떤 호재성 연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에너지가 다 됐다, 그렇게 좀 판단되는데요. 네. 먼저 이 주식은 3만 원에서부터 지난 5년간 90만 원까지 올랐어요. 이제 30배 올랐다 그러니까 감이 안 잡히실지 모르겠지만 1,000만 원 투자했는데 3억 원짜리 아파트 산 거거든요. 네. 3억 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7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올라오는 그런 분위기인데 네. 잠깐 한번 재무제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크라운제과의 재무제표인데요. 이제 매출액이 1조 1,000억, 2013년도,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에 1조, 그 다음에 이번 연도는 좀 더 높아질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다가 이제 크라운제과가 상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연결 재무제표이기 때문에 다 포함된 건데, 상장되면 이제 굉장히 뭐가 좋으냐. 부채에서 봤을 때 8,500억, 8,200억, 8,300억. 내 돈은 3,000억 밖에 없는데,
이자가 네. 부채가 8,300억이거든요. 상장해서 일정 부분 돈을 갖고 이 부채를 감면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3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그런 부분들이 다 이미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호재가 나왔을 때 이거를 좀 지금 팔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는지 부채를 갚는지 확인하고 6개월이나 한 8개월 정도 있다 다시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위험이긴 한데 체포성 위험으로 네.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네,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좋겠다. 위험이긴 하지만 체포성 위험의 의견을 먼저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님, 크라운제가 용의자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위험한 용의자인가요? 네, 저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사가 제시한 알리바이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혜태제가 IPO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결국 이제 IPO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제 IPO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자금을 일단 기본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니까 기존의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다 개선될 개연성이 높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여기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를 42만 원대부터 지금 현재 조금 이 60만 원대까지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예사의 그 주력 포인트는 뭐 IPO도 있지만 그 혜태제가의 어떤 성장성, 지난해 그 허니버터의 허니버터칩의 어떻게 보면 매출이 신장이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느냐 이게 문제인데 이것이 기본적으로 성장은 계속 가져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피크 때의 어떤 그 성장을 계속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왜? 지난 4월에 이제 증산 이후에 증산하고 나서 수요가 많아서 증산을 했는데 지금 현재 공급이 조금씩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때의 어떤 피크 때를 아직까지는 가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 회사는 재무제표는 굉장히 개선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재무제표야 원래 유보가 2,000% 넘는 이런 회사에 그 단기 부채가 300% 이상까지 올라갔는데 많게는 360%까지 갔다가 310% 올해 260% 정도로 떨어질 거라고 보입니다. 근데 IPO가 만약에 돼서 새로운 자금이 유입되게 되면 차입금의 수준은 200% 안으로 떨어져서 굉장히 안정적인 효과를 낼 거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지금 막 올라와서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농심, 오뚜기 이런 쪽의 성장의 어떤 흐름하고 이 흐름은 이게 좀 빨라 있는 이런 흐름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기대감, 크라운 연결 실적 한번 보면요. 차트 잠깐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매출액이 이제 쭉 늘어나죠. 2014년보다 2015년이 늘어나는데 이 연결재무제표의 그 실적이 지금 혜태제과의 실적하고 거의 뭐 흐름은 같다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이렇게 계속 이렇게 신장하고 올해 4분기에 3천억에 174억의 영업이익이 나오게 되면 지난 동년 대비해서 YOY 기준으로 한 26% 신장하니까 이것도 이미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고요. 내년도에 만약에 1조 3천억 정도, 올해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이 나온다면 매출의 증가는 조금 나오고 영업이익률만 7.7%에서 8.1%로 개선되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동력을 강력하게 가져가기는 좀 어렵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그 옆에 우측에 보면 견과류의 어떤 차트가 보면 아이스크림하고 견과류의 흐름인데 푸른색으로 표시된 녹색의 표시가 견과류인데 2014년도에 급등했다가 아래로 내려와서 증설하고 나서 이제 터닝 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과연 피크 때까지 올라갈 거냐? 이건 좀 의문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지금 현재 당장 투자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이렇게 보고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라운제과 조사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혜태제과에 대한 상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허니버터 시리즈의 성장이
피크 때의 성장을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상장 대금이 들어온다면 재무대표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런 기대감이 주가가 90만 원까지 올라오면서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기간 조정을 확인한 후에 좀 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어떻겠냐라는 의견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크라운제가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용의자 알리바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용의자는 삼성정밀화학. 그의 알리바이는 실적 정상화 기대, 바닥 통과 국면. 네, 삼성정밀화학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리고 또 큰 폭으로 이익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바닥 통과 국면이라고 봐도 될까요? 일단은 실적 정상화 기대인데요. 네. 이거는 삼성정밀화학이 이제 이게 잘해서 그러느냐, 그러니까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었느냐, 아니면 외부 환경이 좋아서 그러느냐, 이렇게 좀 봐야 되겠는데, 바닥 통과 국면은 이거는 이제 추정한 거죠. 네. 그렇죠? 근거에 의해서 이걸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만 실적 정상화 기대 알리바이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두 개의 화두가 있죠. 금리 인상과 엔화, 유가 폭락. 네. 근데 국제 유가가 150달러에서 지금 이제 엄밀히 따지면 140달러에서 지금 24달러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문제는 삼성정밀화학은 그런 화학 제품을 갖고 생산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어떻게 본다면은 한 4분의 1 정도로 경감된 거죠. 그래서 실적 정상화는 당연한 저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비용 절감이 있기 때문에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있을까 한번 잠깐 매출 구상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LG 화학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라든가 하나케미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고부가가치 화학 제품인데 암모니아 이 파란색 부분이 암모니아거든요. 32%. 네. 그 다음에 이제 에셀로스 이런 부분들이 16%. 네. 가성소다 뭐 이런 것이 9%.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이게 무슨 뭐 굉장히 탁월한 기술을 요하는 화학 제품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뭐 니켈 건전지라 리튬 이온 건전지라든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핸드폰에 들어간다든가 뭐 어떤 그런 고 제품이 아니에요. 그냥 옛날부터 쓰던 있던 제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탁월한 기술력이 필요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가 높을수록 원가 절감 효과가 크겠죠. 네. 그래서 한번 잠깐 그다음 한번 그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점유율의 에셀로스 같은 경우는 71%, 열화메탈은 50%, ECH3 같은 경우 43%, 가성소다 같은 경우는 17%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70%, 50%, 43%면 그쪽 영역에서는 사실 독점이죠, 거의. 네. 절반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국제 유가의 급락을 고스란히 사실 지금 수익으로 받고 있다.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지겠죠? 굉장히 좋아지겠죠. 네. 근데 문제는 이 회사가 왜 못 올라갔느냐? 악재가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롯데케미칼하고 합병 악재가 있습니다. 이걸 사람들은 악재로 생각해요. 왜 삼성 꼬리표 떼고 롯데 붙이니까. 네. 그러나 롯데케미칼에서 나오는 화학 제품 수직 계열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비용 절감 효과가 더 커질 거다, 합병이. 네. 그래서 지금 역사적으로 삼성정밀화학이 거의 저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은 이 종목이 바닥 통과 국면을 넘어서서 1차 상승 초입에 네. 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석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1차 상승의 국면에 초입에 있다라는 의견에서 석방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네,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삼성정밀화학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석방해도 될까요? 예, 저는 뭐 속방은 좀 부담스럽고 결론적으로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4분기 실적이 매출액 2,740억에 영업손실이 한 160억 정도 날 거라고 보는데 영업손실이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삼성 정밀화학은 롯데케미칼과 합병하면서 따르는 위로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충당금 쪽에서 위로금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일회성 비용이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것이 주가의 하락을 가져가는 이런 요인은 아니라고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실적의 정상에 대한 기대감 여전히 있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주력 제품의 가동률입니다.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표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시한 표를 보면 회사의 주력 제품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는 메솔로스 시멘트에 들어가는 합성 첨가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애니코트라는 것이 있고요. 애니코트는 지금 현재 우리가 제약 이런 의약품의 캡슐 쪽에 코팅하고 이런 쪽에 들어가는 첨가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가성소다, 이게 세 가지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인데, 가성소다는 뭐 잘 알다시피 표백제입니다. 이건 섬유나 모든 이런 제품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 회사가 이제 정상화돼가는 이런 과정인데, 이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주가가 못 올라갔던 이유는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이러한 주력 제품에 대한 지금 현재 증설을 시작했습니다. 약 8천억 정도의 증설을 진행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기가 침체 국면에서 돌아설 때 이런 증설이 같이 맞물려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피크다 생각하고 증설했는 이것이 안 되니까 공장 가동률이 50%대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파란색 이 흐름이 메솔로스라는 지금 현재 화학 제품인데, 이게 지금 현재 강하게 올라오고 있고, 이미 가성소다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는 강하게 지금 현재 아래에서 쳐올리는 이런 시장, 그 다음에 이제 애니코트, 우리가 지금 현재 요것은 지금 현재 가동률이 90%를 넘어가는 이런 시점으로 들어오고 있다면 2016년도, 2017년도로 가면서 정상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좀 전에 이제 설명이 됐던 부분이지만 롯데케미칼의 어떤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올해는 실적이 정상화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석방에 가까운 위험, 저는 이렇게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사기는 어렵지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분적으로 실적이 부분적으로 나와서 조금 확인되는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면 지금은 위험하나 약간의 기간 조정을 받으면 그때는 위험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니까 석방에 가까운 위험으로 분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성정밀화학 수사 결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긴 했지만 결정적으로는 두 수사관의 의견이 조금은 엇갈렸습니다. 일단 실적 정상화가 확실시되고 있는 요기자입니다. 국제유가 폭락으로 비용이 절감이 되고 있고요. 또 탁월한 시장 점유율, 또한 롯데케미칼과의 합병으로 인해서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영업 손실이 160억 원에 달하는데요. 때문에 석방에 가깝긴 하지만 지금 이 용의자에게 접근하기보다는 당장보다는 좀 부분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위험의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삼성정밀화학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3명의 용의자 알리바이를 수사해봤습니다. 박한샘 운용령님께서는 아쉽게도 석방의 의견, 네, 삼성정밀화학 석방 의견 주셨네요. 네, 가격 얼마 제시해볼까요? 가격은 현재가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가는 35,2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대복 전문가님께서는 아쉽게도 석방의 의견을 준 용의자가 없었습니다. 네, 용의자와의 오늘 수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다른 용의자를 수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